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 전쟁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우리의 우방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은 우리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그 의혹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냥 아주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우리의 우방일까요? 그런데 제가 부제목으로다가 이란의 고립무원 상태, 고립무원 상태. 여러분, 고립무원이 뭡니까? 이 고립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데가 없다. 그런 표현인데 이란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전쟁의 위협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중동산 그 원유가 각 나라에서 많이 사가잖아요. 그런데 그 원유를 실은 그 유조선이 꼭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봉쇄가 된다, 차단이 된다, 그러면은 원유를 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하는 이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이런 전쟁의 위기가 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지난해 작년 6월 달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조선이 피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이때에 미국은 우방들에게 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하는 중요성을 역설했죠. 그래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타전을 칩니다. 각 나라에다가 우방 국가에다가. 그래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이라는 군사동맹을 결성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여기에 군대를 파견하느냐. 그래서 청해진에 이렇게 청해진 파견된 그 배를 그쪽으로 파병을 하느냐. 뭐 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파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이 우방 국가들과 함께 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결성해서 이란을 견제하려고 하니까는 이때에 두 나라가 이란을 돕기로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이란과 공동으로 미국을 향해 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러시아, 이란 반미 진영의 3개국은 작년 12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특히 오만해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그들은 첫 번째 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군 합동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란은 우쭐했겠습니까? 그 이란의
그 해군의 호세인 한자디라고 하는 소장은 이 중국과 러시아 구축함 함께 공동으로 이 아라비아해를 우리는 순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오늘날 미국의 자유행동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3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그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고 제거당하지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란이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난 그냥 뭐 독수리처럼 아니면 성난 호랑이 사자처럼 그냥 미국에 대한 그 항쟁의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령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그 장례식을 그들은 성대하게 치르게 되죠. 바그다드를 시작해서 이라크 카르빌라, 이란의 마슈아드, 테헤란, 곰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이란의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란의 시아파 성지를 이렇게 돌면서 4일부터 그들은 나흘간 대규모로 치르는 그러한 행사를 벌인 겁니다. 장례식을 엄청나게 거기에 뭐 100만이 모였다, 150만이 모였다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에서요, 이 압살을 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뭐 200명여 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례식이 중단됐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모르죠. 거기에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성조기를 불에 태우면서 그리고 솔레이만이 그 딸이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북돋우면서 우리는 미국과 절대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이 중동에서 몰아내겠다. 뭐 이런 큰 소리를 치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성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도 그냥 불태워 버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갈아먹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그냥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서 이란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살라미 총사령관, 특수부의 그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그 특수부의 그 사령관이 이 추모 연설에서 우리는 적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많은 군중들이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는 꼭 이스라엘이 따라다녀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천천지 원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이삭의 후예와 그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그때부터 이 하갈의 자식인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족을 이룬 나라가 지금의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까지도 그냥 적대국으로 항상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참 성격도 참 특이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일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를 갖다니 순간적으로 죽여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동에 그 미국의 병력을 수천 명을 다시 추가 파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맞서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습죠. 러시아, 중국이요. 그렇게 함께 항쟁하겠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하겠다고 이란과 함께 합동훈련을 벌였던 이 러시아와 중국은요, 슬그머니 꼬리를 접는 겁니다. 이게 우방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 양국의, 그러니까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에 혹시라도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는 척하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에게 뭔가 좀 피해가 올 듯하면은 슬그머니 뒤로 빼는 국가들이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시진핑 이 중국의 국가주석은 이러한 이란의 강력한 우군처럼 행동하다가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전운이 짙어지니까 갑자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란과 대미 공동정선을 구축하던 러시아, 중국이 자국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이란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5일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목소리만 크게 내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 발짝 쭉 물러서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세요. 푸코프 국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러시아는 싸움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것이다. 거리를 두면서도 지지해 주겠다. 너희들 열심히 잘 싸워라. 너희들끼리 한번 잘 싸워봐라. 그러면서 이란을 격려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우방입니까? 지난 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에게 미국의 국무장관과 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는 국제법을 크게 위반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뿐이에요.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나중에 이란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러시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왕이 우리나라에 그 와가지고 정말 무슨 뭐 옛날 청나라의 무슨 대사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 왕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했던 아시지 않습니까? 참 거만한,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4대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야. 그 왕이 그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외무부장이라고 하죠. 지난 4일 날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미국이 무력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무슨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무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만 냈다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펑이라고 하는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3국, 그러니까 그 3국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란 이렇게 그 합동훈련을 한 것은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이란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 정말 우방인 줄 알았더니 이 러시아, 중국 이 개 같은 놈들이로구만.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그 WSJ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란이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밖에. 그리고 시아파 민병대. 왜냐하면 최근에 폭사한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솔레이마니 그가 쿠두스군 사령관이었을 때 양성한 군대가 있죠. 그게 레바논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곳에서 이 부대를 창설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양성을 했는데 이런 7인한 세력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고립무원이 됐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무원입니다. 네. 합동훈련을 하던 이 중국과 러시아도 전쟁 일어날 것 같은 전운이 감도니까는 고조되니까는 꽁무니를 빼고 물러선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요 이렇게 냉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제정치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국의 이익이 없이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자 독식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이 자국을 지킬 수 있지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혈맹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중국과 러시아, 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따져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뒤로 빼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혈맹으로 안보는 물론 경제까지도 크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은 지금도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어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은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에다가 미 핵잠수함 3대 이상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국방 TV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철통같이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즉가닥 행동에 옮기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제 참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그냥
무슨 경제가 지금 굉장히 뭐 좋아지고 있다는 둥, 또 뭐 평화 경제니 이런 것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빨리 참 응해 주기를 바라고, 빨리 김정은이가 답방을 해 주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은 액을 복걸하고 있어요. 비핵화를 꿈에도 꾸지 않는 김정은. 얼마 전에 뭐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내용을 한번 제가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함으로 자기네들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정권을 유지한다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뭐 김정은이가 뭐 한국 서울에 답방해 주기를 바란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슨 뭐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국제 정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변함없는 한반도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압록강변의 한미연합군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한미연합군이 압록강변을 갖다가 결코 이렇게 강변에 이렇게 진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순간에 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도 자기네들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때로는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할 적에 중국은 내몰라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도요, 북한의 우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 우방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참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